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경호처장이 경호구역과 어떤 법의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냈고 건물 앞에 1차, 2차 저지선까지는 통과를 했지만 안으로는 진입을 하지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상황인 건지 취재된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근접이 안 된다는 부분들이 가장 기자들 역시도 답답한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요. 통제선 밖에 기자들도 있고 이제 영상으로 좀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아까 들어온 정도에서는 계속해서 그냥 대치 정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치를 시작한 게 한 2시간이 지금 넘었거든요. 넘는 시간 동안 좀 대치를 하고 있고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찰 출신입니다. 경찰대 출신이기 때문에 경찰과 또 같이 지원해서 들어간 경찰 체포조 간의 대치 상황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체포 및 수색영장 제시하고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지금 경찰에서 가장 최근에 좀 밝힌 것이 지금 집행 과정에서 체포한 건은 없었다, 체포는 없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강제 구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진행되지 않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진입을 시도하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호처 직원들을 향해서 어떤 뭐 끌어내거나 아니면 뭐 체포를 하거나 그런 몸싸움이라든지 그런 것이 최소화하면서 협조해달라라는 이야기를 좀 반복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해서 대치가 좀 길어지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수처 같은 경우에 오전 8시를 조금 넘어서 관저 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 개시를 알렸는데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건물 앞에 1, 2차 저지선은 통과를 했지만 건물 내부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경호처가 계속해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8시 조금 넘은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영장 집행을 개시를 했지만 그 전부터 어쨌든 경호처와의 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10시 45분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3시간이 넘도록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성 기자가 짚어준 것처럼 지금 체포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집행 과정에서 아직까지 체포 사례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인데 두 분께서도 어쨌든 오늘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대치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대치도 조금 더 격렬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는 뭐 체포 사례가 없지만 좀 더 거친 충돌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무기를 휴대하고 꺼내드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경호처나 군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반란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나마 왔기를 좀 기도를 하는 심정이고 상호 간에 뭐 밀고 당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는 사실 존재 의미 이런 것들이 공수처가 이제 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라 이런 취지에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고 해왔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 어떤 수사력의 부족이라든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된다든지 이런 좀 불명예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통령의 내란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장 중대한 범죄를 앞두고 철저하게 법을 집행하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의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독립적인 기구이라는 성격이 있는 것이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법을 적용한다든지 충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거거든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 지휘하는 공수처라 해도 대통령의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수사를 한다, 체포한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이 오늘 공수처 역사에서 굉장히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볍게 물러설 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좌측 화면이 조금 전에 대통령 관저에 공수처가 진입하는 모습이고 우측 화면이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입니다. 우측 화면을 얼핏 보기만 해도 지금 경찰 인력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집회 인파도 상당수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들어오는 소식에 따르면 관저 앞에 지금 경찰 기동대가 대거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현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집회도 좀 격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경찰 기동대로 계속해서 인력이 추가가 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경찰 기동대의 업무는 포괄적인 질서 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괄적인 질서 유지를 넘는 행위를 하는 건 역시도 위법한 행위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체포영장이 안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라고 하는데 2004년 당시에 민주당 대표죠. 여기 하나갑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불법 정치자금법 수수 10억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구속영장이 나왔는데요. 일부 지지자 한 200명이 막아서면서 이게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200명이 막아섰는데 왜 불구속 기소가 됐냐? 그래도 비록 불법 정치자금 10억을 먹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 하는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을 우선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도주의 우려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 없습니다. 네, 여기에서 무리한 정치적 수사 진행을 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질서 유지를 택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관저 앞 도로 일부 도로도 통제 중인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통제를 하고 있고요. 경찰이 2,700명 정도 지금 배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인력은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분들이 많이 현장으로 오시다 보니까 더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들,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 경찰력들이 계속해서 좀 추가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지자분들이 좀 반응이 좀 격화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경찰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냈던 메시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번 집회가 조금은 폭력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성승환 기자가 말한 그 대통령의 친필 메시지와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러 반응들이 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판단됩니다. 왜냐면요. 여기에 지금 야당의 입장은요. 언론을 통해서 24시간 거의 나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일방적인 수사 진행이라든지 공수처, 법 권한 없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 권한 없는 공수처의 지금 영장 발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무턱대고 나가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 역시도 명확하게 국민들께 알려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것은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에게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을 다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재판소가 왜 이러한 부분들을 막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약 국민들께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께서는요. 네. 일단 메시지를 정말 내란죄에서도 무죄고 본인이 결백하다면 이렇게 드문드문 메시지를 내지는 않겠죠. 그리고 내더라도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들을 반박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나올 텐데 이제 급기야는 사실 대국민 담화에서도 본인의 혐의에 대한 반박 이런 것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더니 이번 메시지에서도 결국에 남는 거라고는 그냥 본인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국가 세력, 주권 침탈 세력이라고 낙인 찍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 70% 이상이 탄핵에 찬성을 하고 있고 또 그와 비슷한 규모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봤습니다. 이 현행범으로 TV에서 다 본 것인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무죄 추정주의에 따르면 연쇄살인범이 잡혀도 그 사람은 무죄예요. 일단 다 그런 식으로 해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가 찬다라고 하는 국민들이 다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겨우 하는 얘기가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선동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윤석열 대통령 대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박 전 대통령보다 더 못한 대통령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 굉장히 참담하지만 전 전두환 씨하고도 대조되는 것 같아요. 전두환 씨가 예전에 골목길에서 성명 발표하고 체포에 불응해서 자기 고향 동네로 도망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경찰이 체포를 하러 가니까 그때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지지층 동원해가지고 막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려갔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지금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화 수준이 많이 성숙을 했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온 나라인데 대통령이 이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참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앞에 시위대 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형법에 소요죄라고 있습니다. 다수인들이 결합을 해서 어떤 뭐 폭행이라든지 위협 이런 행위를 해서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소요죄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소요가 내란 범위 안에 들어갈 경우는 내란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경찰이라든지 공무원이 해산하라고 했는데 해산하지 않으면 다중불해산죄까지 겹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처벌을 받으시게 되면 결코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지지 시위대에서도 유념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어떤 폭력적 선동이라든지 뭐 들어눕자 이런 선동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현장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해야 될 일은 더 이 정서적으로 격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다독여서 평화적인 집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치시키는 것, 이것이 정치인이 해야 될 의무라는 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참 어떤 사람이 어떤 제 혐의를 있든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 앞에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여당 사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계엄을 마치 내란과 외환과 동일시시키는 행위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어제 그제 보면은 뭐 일부 민주노총에서 총기 사용을 유도하라느니 폭력을 유도하라느니 이러한 문자들이 돌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 등은 폭력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요, 여기 윤상현 의원 등이 지금 앞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을 선전선동하고 있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알리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계엄이라는 상황 때문에 민주당이 그간 해왔던 행태가 묻혀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입법부를 마비시켜왔던 것,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기관을 마비시켜왔던 것, 사법부를 쥐고 흔들려고 했던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낱낱이 알려서 국민들께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하기 위함이지 지금 결코 대통령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저기 잠깐 민주노총에서 경호처의 총기 사용을 유도한다. 이거는 가짜 뉴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가짜 뉴스로 승부를 하는 쪽이 어느 쪽인가, 이거를 국민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저 현장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함께 공수처 역시도 계속해서 조사와 수사에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었고, 지금 들리는 바에 따르면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한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할 거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계를 공수처에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질문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뭐 100문항이 아니라 100쪽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계엄 당시부터 있었던 일들에서 현재까지 일들을 촘촘하게 질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이 계엄이 원래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게 돼 있고,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장에 따르면,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서 건의를 하면 그게 국무총리를 거쳐서 건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덕수 총리는 일관되게 본인이 건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선포 당시에도 국무위원들이 이게 정말 국무회의의 심의인가라고 했을 때 어떤 발언의 요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회의록도 없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엄이 애초부터 무효였다라고 하는 부분, 사실은 국회에서 이거를 계엄 해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거는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성립이 안 된다라고 결국에 사후에 판단이 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 국회 계엄군이 왜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는지, 또 경찰이 둘레를 에워싸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하게 얘기가 들어갈 거다. 그리고 이렇게 촘촘하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메시지라든지 입장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원점에서부터, 백지 상태에서부터 촘촘하게 확인해 들어갈 것이다 라고 보고,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지금 관련자들, 계엄 당시에 여러 사령관들의 진술, 그리고 뭐 증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에워싸고 포위해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진술이나 증거들이 있는데, 여기 사이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들어보려고 할 것 같고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일부라도 진술을 일단 받아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공수처에서 할 것이고, 그리고 설령 전면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그 자체가 또 다른 힌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진술 거부를 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사법적으로 불리함을 감수하고 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답을 못 듣는다 할지라도 공수처가 이렇게 신문을 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고 또 구속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이 왜 국민들께 입장을 밝히면서 세세하게 반박을 하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는데요. 가짜 뉴스 정말 민주당이 한도 끝도 없이 퍼뜨렸죠. 이거는 뭐 역사가 또 오래됐습니다. 강우병부터 사드부터 지금 후쿠시마 처리수부터요. 이번엔 지금 한동훈 사살명령까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종군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게 진술들이 바뀌어 왔고요. 그 진술이 바뀌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부적절한 접촉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민주당이 선전선동하는 것을 일일이 반박한다는 것은 마치 변호 전략을 다 알려주는 것과 같은데 당연히 안 하겠죠. 그런 것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로 궁금하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과정 다 공개하라고 다시 한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있다라면. 예, 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두 분께 질문을 드린 상황이었었는데 뭐 조사도 그렇고요, 이동도 그렇고요. 만약에 이 영장이 집행된 이후에는 어쨌든 지금 또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보니 조율해야 될 것들도 좀 있어 보이는데 성세환 기자, 어떤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동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어떤 차량을 이용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겠죠. 그 부분에서 수사 이동차 공수처에서 갖고 온 차량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 경호차를 이용할 것이냐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투척을 하게 되면은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면서 그 진술 거부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남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행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로 오동훈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예의를 지킬 것이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어느 선까지 좀 조율이 될지 여부도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요. 두 분의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갑이라든지 이런 체포 장구를 쓰지 않겠다, 뭐 포송줄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지 않겠다는 것이고, 사실 대통령을 체포하는 데 있어서 상식적으로는 굳이 그런 장구가 필요 없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기본적으로 그런 장구를 쓰지 않겠다라고 일단 선언을 한 것인데, 근데 저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생각하는 경호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체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다 이렇게 저지선이 통과되고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이왕 이렇게 된 거 체포에 응해서 수사기관에 가서 소명을 하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순순히 나오게 된다면 그것은 공수처에서 원래 세워놨던 방침에 따라서 체포장구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겠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지금까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선동을 하고 계속해서 버텨온 부분 이런 것들을 본인 개인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것을 구현하고자 할 때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체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장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체포장구를 쓰지 않을 거다라고 그것을 100% 장담할 수는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부디 바라건대 사실 뭐 다른 것을 떠나서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명예도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좀 구차하게 물리적으로 저항하고 이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공수처의 차량에 탑승을 해서 수사기관 쪽으로 호송이 되는 것, 이게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근거 없는 수사를 통해서 계속 강압하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이미 예의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법 쇼핑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는 같은 행태는 법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대통령에 대한 예의는 애진작에 차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오른손에는 몽둥이, 왼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안 때리게 하는 것 같은 발언하고 있는 건데요. 이미 지금 공수처장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법에 대한 예의도, 대통령에 대한 예의도 어떤 예의도 갖추지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이러한 무리한 지금 정치 편향적인 수사를 일관하는 태도는 반드시 이 또한 법의 심판 위에 쓰게 되는 날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말씀 중에 김성수 변호사님도 스튜디오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저희 관저 상황이요. 공조부는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면서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경호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또 관련해서 경호처가 이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또 공조보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각자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법상으로는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이 공수처 측에서는 체포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체포영장이라든지 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대통령 경호처에서는 이 대통령 경호법에 보면 2조를 보면 2조에서는 이 경호에 대해서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 관련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또 이제 5조 같은 경우가 이 경호구역에서 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안전 조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통령 경호법상의 이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이제 형사소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형사소송법의 110조를 보면 이 군사사항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관해서는 이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을 할 수가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쟁점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형사소송법 110조 같은 경우에 그 1항이 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2항 같은 경우가 이 승낙에 관해서 이 국가의 이익을 중대하게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인 법적인 쟁점이 될 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각각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장 판단은 아마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 향후에 결국에 법적인 쟁점이 됐을 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서 어느 쪽의 주장이 맞는지가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변호사님 안 계실 때 저희가 이야기한 것이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거 협조 안 하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이게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될 수 있는지부터 봐야 됩니다. 이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경우가 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이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이제 성립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 만약에 뭐 저항하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 판례를 봤을 때 이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일각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측 주장에서는 이 부분이 오히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이 과정 자체가 뭐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후에 뭐 고소라든지 고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성수 변호사가 지금 짚어준 것처럼 적법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경호처와 공수처의 대치가 계속해서 장시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침묵을 지키면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대 기자 나와주시죠.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공수처가 관저 앞에 도착한 뒤 안으로 진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집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한 지 40여 분 만에 경호처와 1차 협의를 마치고 관저 경내로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후 경내에서 양측의 대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처가 군부대의 저지선을 뚫고 최근접 경호처와 대치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경호처는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건물 안으로는 진입하지 못해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장시간 대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치 상황을 볼 때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할지는 회의적입니다. 물밑에서 경호처와 공수처가 계속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는 앞서 취재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당초 경호처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보고 체증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여론을 의식한 듯 그럴 가능성에 선을 그으며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침묵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참모진은 이른 아침부터 나와 상황을 살피며 통상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상황은 변호인단의 대응으로 가름하고 대통령실 차원의 별도 입장은 자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공수처가 정진석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비서실장이 경호처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관저압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대통령실 상황까지 함께 봤고요. 윤 대통령 측 관련해서 또 다른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헌재에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관련해서 취재된 내용 지금 있습니까, 성 기자? 정확하게 지금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포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조사를 임하고 뭐 절차가 진행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무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을 수만은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영장 집행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좀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불법이고 무효다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대응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는 답변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론가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뭐 더 늦출 수 없어서 제출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 재판 그리고 사법 절차 여기에 대응을 해온 걸 보면 계속 시간 지연의 전략을 펴고 있었고, 근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수사에 적극 응할 수 없는 그 핑계를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응하겠다라고 했거든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이 상황도 헌재 답변서를 제출하는데 크게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헌재 답변까지 제출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이거는 헌법재판과 사법처리 양면에서 전면적으로 거부를 한다라고 하는 자백의 다른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주의할 부분은 현재 답변서의 내용이 잘 전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측의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참여를 할 때도 사실 뭐 이렇게 충실하게 어떤 논리라든지 사실 이런 것들을 대면서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왜 빨리 시작하느냐 이런 취지로 참석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답변서의 내용도 과연 충실하게 기재가 돼 있는 것인지 혹은 나아가서 극단적으로는 답변서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변서 내용을 마저 봐야지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간 말씀하신 것처럼 윤 대통령 측에서는 수사보다 탄핵 절차가 우선돼야 된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오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말에 맞춰서 행동과 말이 일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언행일치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이런 변론 내용들이 빨리 공개되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지금 이런 변론서가 공개되는 게 맞나요? 네. 그리고 소장 내용이 공개되는 건 맞나요? 수사 내용이 공개되는 건 맞나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정상적인 사법 절차인지 수사 절차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지금 탄핵 심판 중에는 수사기관들이 수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청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헌재가.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지금 수사 자료들이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탄핵 심판을 함에 있어서든 어떠한 법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든 법에 근거한 절차를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김민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는 계속해서 스튜디오에서 김성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들어온 윤 대통령 측이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가 지금 상상 초월 아나무인이다. 아나무법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고, 윤곽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이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현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하는 부분은 이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 공수처법을 보면 2조 3호에서 이 그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에 관해서 이 직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와 관련되는 뭐 직권 남용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4호 라를 보면 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에 대해서는 또 수사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죄명 자체가 내란죄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 두 가지인데 이 직권남용은 공수처가 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이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부분이 이 내란죄가 그 직권남용에 비해서 훨씬 더 중한 죄인데 이게 꼬리를 가지고 몸통을 수사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수사권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첫째적인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발부에 있어서도 수사처의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부된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위법성의 논란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장 과정에 있어서도 이 영장이 집행이 되고 이제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영장 과정에서 만약에라도 이 부분 영장이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도 쟁점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말씀드렸었는데 이 형사소송법 110조랑 111조를 근거로 해서 지난 11일, 17일 그리고 27일에 이 압수수색 당시에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당시에 이 부분을 이제 거절했었단 말이죠. 경호처에서 이 부분이 불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지금 현재 영장에는 이 부분 제외를 그러니까 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적시가 되어 있는 것 자체도 체포영장의 이 위법성을 확인하는 그런 근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이라도 이 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적인 이제 집행이라고 주장에 따라서 맞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경우에는 이제 공무집행 방해가 오히려 대통령 경호처의 경우에도 공무집행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역으로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법리적인 쟁점이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윤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군사상 비밀 장소 책임자의 불승낙 의사는 명백하다. 승낙 강제는 안 된다라는 자막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입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예. 형사소송법 110조의 내용을 보면 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항 같은 경우가 그 승낙에 관해서 이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승낙을 하여야 한다는 이 규정이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일단 경호처장이 불승낙, 이 책임자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불승낙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 부분을 승낙해야 된다라고 강제하는 것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경호처장의 말에도 힘을 실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조금 전에 나왔던 헌재 속보와 관련해서도 그 변호사님께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것이 일단은 윤 대통령 측에서 지금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 소속 위임장을 또 제출을 했고요. 오늘 이제 탄핵 심판 답변서도 오전에 이제 제출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확인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추가 소속 위임장이 제출됐다는 것은 대리인단이 지금 현재 이 알려졌던 보도됐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들이 있었는데 이와 별도로 추가적인 변호사가 선임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 답변서가 제출이 됐지 않습니까? 이 답변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까지 알 수가 없지만 오늘 2시에 이제 헌재에서 변론 준비 기일이 2차로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 준비 기일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을 일단 간단하게 적은 서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가능성이 높은 부분은 이 기존의 헌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포고령 내용과 그리고 이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해서 제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간략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오늘 변론 준비 기일 같은 경우에 이 결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쟁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는 큰 틀을 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큰 틀을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 쟁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기재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생각이 되고, 다만 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체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도 이제 대리인이라든지 변호인들이 이 서면을 굉장히 많이 제출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부분 변론 준비기일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뭐 구체적으로 추후에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오늘 현재 두 번째 변론 절차 준비기일에서는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증거 이제 조사와 관련한 부분이 결국에는 사실조회를 뭐 어느 부분을 하겠다라든지 증인을 뭐 누구를 통해서 신문을 하고 이 사실관계 밝히겠다 이런 부분을 이제 하는 것인데, 증인을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 이 증거 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이 기록 자체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를 통해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야기 나누고 있는 와중에 스튜디오에 진기훈 기자 자리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지금 헌재 측에서 들어온 속보 포함해서 윤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내용 등에 대한 부분을 짚어봤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번에 영장 집행과 관련한 적법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아무래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피의자 조사와는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을 테고 고려할 점들도 있을 텐데, 이런 고민들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면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앞서 이제 짚어주신 것처럼 이 헌재의 이번 지금 집행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와 관련해서 예. 사실 이제 권한쟁의 심판과 또 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이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이번 영장의 사실 시한은 6일까지이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 이런 심판들이나 가처분의 결정이 나오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그런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 이제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나 이런 뭐 공조본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런 재판 단계, 그리고 이런 영장의 청구와 발부 단계까지 계속 일관되게 주장해 오고 있는 부분은, 우선은 지금 이 공수처에서 지금 오늘도 이 영장을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발부한 행위 자체가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고 위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다퉈보겠다. 또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일단 이 영장의 효력을 정지시켜보겠다라는 일단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이 수색영장의 그 단서 조항으로 그 법원에서 발부를 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조항 자체도 또 위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권한쟁의 심판을 넣어둔 상태입니다. 여기에 또 어제는 지금 이 형사소송법과 관련해서는 또 이의 신청까지도 이 영장에 대해서 넣어둔 상태고요.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수사기관들의 조사와 또 이제 재판의 과정, 이런 사법 절차에 계속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면서 지금 응하는 데에 좀 시간을 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윤 대통령 측은 또 이제 검찰 수사나 공수처 수사에 계속 불응을 할 때, 그럼 취재진들에서도 그럼 언제까지 불응을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는 일단은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습니다. 지금 이 입장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해석이 되는 것으로는 지금 사실 이제 형사 사건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뉴스가 나가고 있는 동안에도 계엄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고 해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과 곽종근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또 구속 기소가 됐거든요. 이렇게 관련자들이 빠르게 지금 재판에 넘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형사 절차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뭐 이제 지금 공수처가 오늘의 영장 집행에 만약에 실패를 해서 기한을 넘기게 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면 형사적으로 이제 구속이 되는 이러한 상황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탄핵 심판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절차에서 최대한 본인들이 입증을 할 건 입증을 하면서 형사 절차를 최대한 미루려는 이러한 계산이 지금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진기훈 기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문이 든 것은
헌재 탄핵 심판을 우선으로 하는 윤 대통령의 전략이 과연 유리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청구를 한다면 이 부분의 발부 여부까지는 또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일단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탄핵 심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이 탄핵 심판에서는 이게 뭐 내란죄의 형사적인 성립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법률 또는 헌법상의 위배가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헌법상의 이 권리를 침해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위배 행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별도의 사실관계를 일단 파악하는 그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심판의 진행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뭐 증인 신문이라든지 사실조회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특정하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뭐 다른 이 관계자들의 공소장이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안 좋게 보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형사적인 절차가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밝혀진 사실관계가 결국에는 이 탄핵 심판에서도 아무래도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탄핵 심판에 대해서 먼저 대응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조금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구속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체포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 따라서 이분 일단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이분과 관련해서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을 때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발부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별도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기존에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도 출석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지만 출석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했을 것 같은 부분이 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검찰에서 자진 출석을 하고 수사를 받았는데 그 다음에 긴급 체포가 되고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서 발부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만약이라도 자진 출석을 했을 때 공수처에서 바로 긴급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그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이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현재에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적으로도 아무래도 준비를 하는 시간이 부족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 그리고 조금 전 관저를 진입하고 있는 수사관들의 모습 저희가 현장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를 조금 넘어서 관저 내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본격적으로 영장 집행 개시를 알렸고요. 일단은 1, 2차 저지선까지는 통과를 했지만 현재까지로는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라는 소식은 안 들어온 상황이죠. 현재까지 상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우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 8시가 좀 넘은 시간부터 이제 영장 집행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도하고 관저 진입 시도를 하는 공수처와 이제 공조본 수사 인력들이 이제 그렇게 시도를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경찰 인력은 그 상황에서 총 150명 정도의 인원이 일단은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공수처 인원이 30명, 경찰 특수단의 인원이 120명 정도에서 150명 정도가 투입이 된 상황이고, 80명 정도가 이 중에 이제 관저에 진입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 뉴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동안 수십 명의 인원이 더 투입이 돼서 관저로 지금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2차 저지선까지는 통과를 했지만 지금 관저 앞에서 경호처와 이제 공조본의 대치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이대환 공수처 3부장검사가 직접 현장에 투입이 돼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면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계속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 투입 인력은 47개 부대, 3천여 명이 배치가 됐고 버스가 135대 정도가 투입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현장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뭐 이제 기동대가 투입이
될 수도 있다. 또 기동대가 경찰 기동대가 영장 집행을 좀 대신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예상도 사실 어제부터 조금 나왔었고요. 예. 이 예측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이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공수처에는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영장을 공수처 대신 집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위법이다라는 논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만약에 기동대가 나서서 영장 집행에 뭐 나서게 된다면 뭐 현장에 있는 인원들에 의해서 언제든지 체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기동대는 법상으로는 시위대 등 질서 유지를 하는 것 외에 관저 진입은 못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에 시위대가 더 지금 이제 계속 시위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장 정리를 위해서 기동대 인력을 더욱더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분할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좌측 화면에서 지금 관저 내부에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현재까지 영장 집행 상황과 관련해서 짚어봤고 이제 우측 화면을 좀 보면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 시각 대통령 관저 앞의 모습인데 오전부터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을 한눈에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찰 기동대도 계속해서 보충이 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집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였기 때문에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까지 내리면서 일부 집회자를 끌어내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 상황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고요. 경찰도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집회와 관련한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집회와 관련한 부분 이제 어제 상황을 잠시 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어제는 사실 어제도 이른 아침부터 집회 인원이 있었지만 보수 쪽 이제 집회가 정오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집회 신고 인원이 약 3천여 명 정도로 신고가 됐었는데요. 지금 경찰이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비공식으로 추산을 한 인원이 11,000여 명까지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늘어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원들이 밤 늦게까지 계속 이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이제 탄핵에 찬성하는 이제 뭐 진보 진영 쪽의 집회, 맞불 집회까지 열리게 되면서 여기도 한 1,000여 명 정도로 시작을 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이 양쪽 양 진영의 집회자들끼리의 그런 고성과 몸싸움, 뭐 욕설 등의 그런 어떤 큰 혼잡이 빚어졌고 중간에 폴리스 라인이 무너지기도 하는 등 좀 아찔한 상황이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경찰이 5차례 이제 해산 요구를 했고요. 결국엔 오후 4시 36분쯤에 뭐 강제 해산 조치에 들어가면서 뭐 도로에 이렇게 들어눕거나 좀 저지를 강하게 했던 시위대 인원 30명 정도를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고 또 이 과정에서 2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좀 큰 혼란을 어저께도 겪었던 만큼 오늘은 또 이제 영장 집행을 시도한 당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가면서도 또 시위 인원도 점점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도 더 이제 대비책을 촘촘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집행 시도가 점심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체포영장이라는 것이 일단은 6일까지는 유효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금 집행을 시도한 이상 뭐 일몰 전까지 해야 된다라던가 뭐 밤에도 해도 상관이 없다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 영장 같은 경우에는 심야 제한이 있는 경우가 보통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영장 같은 경우에는 심야 제한에 대해서도 없는 영장이라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도 오늘 이 체포 관련 집행이 심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영장의 내용상으로는 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일까지 유효기간이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이 체포 집행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 추가적으로 집행을 뭐 다른 일자에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이 집행이 될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제가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은 뭐 2차, 3차, 6일까지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6일까지는 2차, 3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라도 오늘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이제 여러 가지 관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고 실제로 지금 1차, 2차까지 저지선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몸싸움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는 이 아무래도 공수처 측에서는 오늘 실제 집행까지도 나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다면 그때는 2차, 3차에 대해서도 아무래도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데다가 또 이제 6일의 유효기간이 있는데 6일 유효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도 여러 가지 고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전에 공수처의 입장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체포영장 집행 전에 사실 공수처는 앞서 3차례 이제 소환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모두 다 무응답으로 일관을 하면서 불응을 해왔고 그 결과 지금 이제 청구가 되고 발부된 게 이번 체포영장인데요. 이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된 직후에 공수처 측은 원칙대로 집행을 하겠다. 당연히 원칙대로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다만 이제 현직 대통령 지금 물론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면서 집행을 할 테니 최대한 협조를 부탁을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번 영장에는 이례적으로 그동안 경호처가 각 수사기관들의 그런 어떤 수색영장, 압수수색 등을 막아오면서 내세웠던 열린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적용한다라는 규정을 단 것에 대해서도 경호처에 이례적으로도 또 경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영장 집행에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영장 발부 직후에. 예, 경호처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 경호처에서는 영장 발부 직후에 원칙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경호를 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상 윤 대통령 경호에 집중하겠다 이제 이런 뜻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 지금 그 상황이 아직까지도 지금 경호처와 공조본의 그 진입 인력 간의 대치 상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공수처에서는 체포 영장을 제시를 하면서 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해지는데요. 단 지금 경호처에서는 경호법, 대통령도 경호법이 있는데 이 경호법 5조에는 필요에 따라서 경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이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지금 이 공조본 수사 인력들의 진입을 막아서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영장 발부 직후에 경호처가 냈던 원칙대로 경호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을 아직까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 만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채희 기자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공수처가 오늘 오전 8시 4분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공수처 조사실이 있는 이곳 정부 과천청사도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 공수처의 지휘부는 관저로 나간 검사와 수사관들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이대환 수사삼부장도 관저 현장에 직접 출동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일단 이곳 과천청사 5동 공수처 건물로 연행해올 예정인데요. 공수처에는 지하주차장이 없어서 제가 있는 정문이나 후문으로 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천청사를 관리하는 청사관리소도 현장 질서 유지를 위해 어제부터 이곳에 통제선을 쳤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영상 녹화 장비가 갖춰진 3층 조사실에서 진행됩니다. 조사에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와 검사 1명, 총 2명이 들어갑니다. 공수처는 자체 수사자료와 경찰, 국방부, 검찰에서 받은 피의자 조서 등을 토대로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조사 중간에는 공수처 건물에 마련된 별도의 휴게 공간에서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조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을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구금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부분이죠.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내용을 조사할 예정인지 그리고 예상되는 수사 계획과 함께 윤 대통령 측 반응도 속속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련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부터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 비상입법기구 설치 등을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의 합동수사를 통해 군 관계자 및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피의자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도 김용현 전 장관의 피의자 조서 등을 받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집중 추구할 예정입니다.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영장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면서 공수처가 집행하고 이에 경찰이 협조했다면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일단 관저 안으로 진입했지만 지금 관저 내부에서 다시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이 공수처에서는 그 인력 동원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현재 지금 2차 저지선까지는 통과를 했다라고 하는데 예. 실제 이 건물에 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네. 건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어떤 방문을 잠그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실제로 봐야 되는 것이어서 현재 상황에서 어디까지 집행이 가능할지 또 이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이라도 심야까지 이 부분 집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심야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지도 봐야 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건물 내부까지 진입한 이후에 말하신 대로 방문 앞에서 또 한 번 대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좀 쟁점을 두고 다투게 될까요?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경호처 측에서는 이 경호구역 내에서의 이 조치가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어느 쪽이 정당한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눌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의견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내부 건물 내부에서도 결국에는 최후의 저지선일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다 보니까는 이에 대해서도 뭐 윤석열 대통령 측 그리고 공수처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가 조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기훈 기자께서 지금까지 오늘 오전부터의 상황을 좀 쭉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예.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전 6시 14분에 공수처 과천청사 건물에서 공수처 차량 5대가 우선 출발을 했고 오전 7시 10분쯤에 관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5시 40분쯤에는 5시 40분을 기준으로는 보수단체 회원 약 500여 명이 집결을 해 있는 상태다. 새벽 이렇게. 5시 40분부터요? 네, 그렇습니다. 오전 5시 40분부터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는 보수단체 쪽의 집회 인원이 약 500여 명이 집결을 해 있던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시 15분쯤에 관저 입구 앞에 바리케이드 부분이 개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수사 인력들이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보이고 예. 그러면서 7시 53분쯤 공수처 인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8시 4분, 오전 8시 4분에 공수처가 체포영장 이제 집행을 시작을 했다 이렇게 예. 공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었고요. 지금 이 8시 4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일단 공수처와 경찰 등 이 수사 인력들이 공조본의 수사 인력들이 지금 관저에 1, 2차 저지선까지는 뚫고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인원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인원은 총 150여 명 정도가 일단은 관저로 투입이 된 것으로 일단 경찰에서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일단 80명 정도가 오전 상황에서는 투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수십 명이 더 투입이 됐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 상황에서 체포된 인원은 없는데 현장에서 체증 과정은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체증 과정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번에 발부된 체포 영장에 보면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가
각 수사기관들의 수색영장 등 압수수색 등을 막아온 이유로 제시가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그러니까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책임자의 승인이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이제 수색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조항을 들면서 반대를 해왔는데 이걸 예외적으로 이 영장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단서를 달았거든요. 예. 그러는 거를 통해서 공수처도 발부 직후에 입장을 낸 것이 이 공수처 인원, 즉 공조본 수사 인력의 진입을 막는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이자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체증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호처 직원들이 막아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제 체포까지도 염두에 두는 이런 체증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체포가 진행이 된 인원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